안녕하세요. 365 바로경제입니다. 자, 여기 그 포천 군내면 용정리 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식품 공장이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유찰돼가지고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감정가 49억 8천짜리가 24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식품 공장입니다. 땅이 1000평입니다. 1000평. 토지가 1000평이고요. 건물이 784평이에요. 건물 외관상 봤을 때는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 사건은 2025 타경에 71,533번 사건입니다.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었다, 그죠? 올해 2월 7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일을 했는데 지금 8월 달까지 벌써 두 번 주차까지 왔으니까 사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의정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건입니다. 자, 위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요새 사업하기들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이래 공장이라도 자가 공장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제가 어제 비 올 때 양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세종 포천과 고속도로 타고 올라갔다 왔거든요. 밀라가 이시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양주에 명도권 때문에 일 처리한다고 좀 갔다 왔는데요. 이 세종 포천 고속도로 제가 집이 송파거든요. 송파에서 밀라가 이시를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비 오는 날 송파 여기 잠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올림픽대로 타고 암사 가기 전에 거기선가 바로 올려가지고 달리니까 비 오는데도 뭐 가다 서고 했어요. 근데 1시간이니까 딱 가더라고요. 밀라가 이실 빠졌는데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여기서 서울 지나서 포천시청 있는 여기를 지나 포천 IC 있죠. 포천시청 바로 옆에 여기 용정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포천 IC 나오면 바로 있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식품공장인데 위치 사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청 근처에 있고 행정관청도 있고 주변에 그 주거시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출퇴근하기도 사실 너무 용이하고 예.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바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 교통적인 이점이 너무 좋죠. 자, 요거 로드뷰 한번 볼까요? 한울 F&B 요 건물입니다, 여러분. 요 건물 당연 식품공장이라서 냉동 냉장에 대한 그런 설비가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요 밖에 실외기 에어컨하고 모습 다 보이죠, 그죠? 자, 요 물건입니다. 지방산업단지니까 앞뒤 뭐 도로들 큰 차량들 진입하고 하기에는 너무 좋게 잘 갖춰져 있죠.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정말 한번 우리 사장님들 자가 공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특히나 식품 공장이면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 냉방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거 시설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정말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일톤 차량들 냉장에서 바로 차량 후진에 넣어가지고 물건들 출하하기 아주 쉽게 딱 거기 맞춰가지고 지은 거예요. 어차피 식품공장이니까 햅섭은 돼 있을 거라고 싶고요. 기본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햅섭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뭐 기본 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가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뭐 업종에 대해 있어서 크게 그렇게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당연히 현장 조사 가면은 당연히 조사 면밀하게 다 마무리 해가지고 합니다. 토지 감정 가격이 26억 7천이었어요. 건물 감정가가 22억. 건물이 지금 2019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그리고 건물 면적이 780평 아닙니까? 그러면은 잔존가치 평당 150만 원만 남긴다 그래도 이 돈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1000평이면 15, 한 10억 정도 이상의 건물 잔존가치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데다가 토지 평가 금액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장도 요새 보니까 NPL 채권을 매입한 것도 아닌데 사실 좀 높게 낙찰받는 그런 물건들을 내가 최근에 몇 개를 봤어요. 우리 사장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요. 공장도 좀 많이 만져보고 명도 처리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시세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임을 주시면 저는 서초동 법무부 회성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제가 부동산 24년하고 경매를 지금 18년 하고 있으면서 저는 부동산 실무를 아주 오래 한 사람이라서요. 나름대로 집가 그리고 뭐 앞으로 향후 투자 가치 이런 데 있어서 보는 안목이 좀 나는 참 특이하게 좀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실무 밖으로 야외로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365 바로 경매를 운영하고 있고, 예. 경매, 공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공장 이거 특수 물건 아닙니까? 공장 창고의 특수 물건들 수인 계약 맺어가지고, 예. 우리 사장님들은 전혀 신경 안 쓰도록 해서 낙찰부터 명도까지 행정, 사업자 인허가, 업종 변경, 그리고 영업 허가권까지 그런 부분까지 조사 싹 다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한치의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입찰 대행을 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요. 이제껏 사고 한 번 없이 잘 했던 이유가 항상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받고 명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일을 해드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사장님들 전화 주시면 수임 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임차인은 지금 세운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대항력은 다 없어요. 여기 보면은 가압유권자 시아스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냉동볶음밥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공장 아닙니까? 이제도 압류가 들어왔죠. 식품 공장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하면서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기업은행하고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어차피 사업 자금들 그 신보, 기술 신보 그런 데서 또 대출 진행들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 코로나 터지고, 그죠? 코로나 터지고 이 불경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건재당 이후에 다 가압류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말소가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말소 처리되니까 등기부상 권리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요 토지에 1번 지상권 설정이 있다면 여기 아마 그겁니다. 최초에 대출 나갈 때 기업은행에서 지상 건물, 건축물 축조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놓거든요. 요 지상권 있네요. 토지권에 대해서. 종속기간 2028년 이래 남아있지만 말소 동의서 들어와 있고요.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줄 때 건물 짓기 전에 앞으로 지어질 지상 건물에 대해서 의뢰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지상권 설정해 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소 동의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없어지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취득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제 명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안에 있는 기구 기계자재들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고 방치하고 그냥 간 거 내 마음대로 그냥 끌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들. 포천 군내면 용정리 식품공장 반토막 났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 더 바로 갈게요.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여긴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이것도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토지는 593평입니다. 건물이 636평이고요. 시현 신청동, 우리 시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감정가 87억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40여 영주까지 떨어졌고요. 필요하면은 MPL 채권 작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포천 군내면 용정리 같은 경우도 MPL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유동화로 안 넘긴 것 같은데 여기 유동화로 넘겼으니까 이건 MPL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채권 금액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하면 돼요. 요새 공장들 사장님들 높게들 낙찰 받으시는데 공장 그렇게 높게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공장은 낙찰 받고도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도 금융 비용도 시간이 좀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나 이런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명도 기간도 걸리는 동안에 금융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안에 존치되어 있는 폐기물들 그리고 그런 것들 처리하는데 은근히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과 계산을 잘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자, 87억짜리가 42억 6천까지 반토막 났고요. 자, 그러면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건요. 자, 여기 있는 물건이거든요. 일반 공업 지역에 있는 물건이고요. 시흥입니다. 시흥. 경기도 시흥. 제2 경인고속도로 신천 IC 나와서 신천동으로 들어와서 진입하면 되는 거고요. 이 주변에는 자 주택가예요. 주택가. 직원들 뭐 진짜 뭐 걸어서도 출퇴근하겠네요. 그죠? 시흥 신천동 조금 더 축소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천 서창지라면 남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그거죠. 인천 청라가 어디 있노? 여기가 청라일 것 같은데 문학
인계, 송도, 정왕, 남동 산업단지 북단이면서 서창, 광명시흥, 갑자기 이제는 못 찾겠네. 인천 광역시 이쪽에도 내 아파트 때문에 맹도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계속 다 했는데, 자 여기는 국가산업단지고, 예. 여기는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 나와서 시흥시 신천동 일반 공업지역 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은근히 처리해야 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자, 이 공장이거든요. 지금 이 공장이 오일테크 해가지고 그 산업용 디젤을 만들고 하는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아닙니까? 직원들 출퇴근은 막 너무나 좋고요. 토지 면적보다 건물이 더 크다. 근데 건물은 지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물의 잔존가치 자체는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다지 그렇게 평가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위에 뭐 호이스트기도 하나 보이네요. 드럼통 뭐 옮기려고 하니 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맹도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변전 시설이고요. 앞뒤 도로를 다 물고 있네요. 오일테크입니다, 오일테크. 자, 요런 사진 형태를 보이고요. 지금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거라서 뭐 웬만한 업종에 대한 허가는 다 납니다. 근데 제조공장이 주변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토지가 81억 9천, 82억 잡혔습니다. 아, 땅값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일반 공업지역 땅값이 이렇게나 많이 잡나? 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230만 원이니까 이거를 평당가로 환산하면요, 3.4만면은 326, 공시지가가 약 한 700만 원 돈 되는 겁니다. 700만 원 평당. 아까 땅이 400평이었죠. 땅이 600평 잡으면 700만 원 잡으면 6, 7이 42. 지금 땅값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공시지가에 최소한 1.5에서 1.8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지금 최저가 경매가 지금 나와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법적 권리관계를 볼게요. 지금 임차인이 있지만 오일텍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임차인이 지금 현재 월세 1,8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네요. 공유자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럼 뭐 소유주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어떻든 그래도 맹도 대상이기 때문에 맹도 처리해야 돼요. 맹도 처리를 해야 된다. 건저당 이후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 정회를 했습니다. 2분의 1 정회해가지고 일괄 묶여 있으니까 같이 경매가 나온 거고요. 기업은행에서 갖고 있던 거를 유동화해서 채권을 넘겼어요. 지금 기업은행 채권이 얼마죠? 30억, 34억, 48억, 한 50억 돈 된다, 그죠? 48억 정도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 잘하면, 노블홀빙스 대우에서 개인 채권을 받아왔네요. 받아왔고, 이 친구들이 대부업체가 방어입찰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아마 물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수임 받으면 다 접촉해가지고 채권 매입 관계, 유입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해서 가장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다 가압류고 공매 공고 있었지만 공매 공고는 뭐 취하됐을 것 같고요. 정지됐을 것 같고요. 임의 경매를 해가지고 기업은행에서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넣었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입니다. 채권 금액이 엄청나게 많죠. 147억입니다. 취하될 염려는 전혀 없고요. 아마 정말 욕심이 나는 분은 NPL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유입을 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방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방어해서 안전하게 낙찰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경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무부 회생에서 부동산 실무를 하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뭐 전화 통화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맹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공장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맹도하고 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10번 이상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혀가지고 다 일 처리를 하는 사무장이기 때문에요.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들께서 수임을 맡겨주시도 될 겁니다. 제가 안전하게 맹도까지 마무리 딱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사업행위 하는데 전혀 무리 없도록 처리를 해드리니까 요 내용들 좀 꼼꼼하게 좀 숙지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이 연락을 주시면요, 수임계약 맺어가지고 현장 조사 깔끔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낙찰받아서 맹도 마무리해서 열차까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공장 두 건 물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